이 나무 파가. 마을 뒤쪽 언덕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려온 동백나무입니다.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내가 한 50년 됐을걸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만한 큰 거고 우리 할아버지들 그 이전 정조할아버지 때 심었거든. 이게 대대로 우리 정조할아버지 이 집터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 약 15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동백나무는 거제를 떠나 김해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섭섭하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내만 보고 뭐 보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한 그루의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나무 수관 보호하고 자르는 부분에 약품 처리하라고 가져갑니다. 본격적인 굴치 작업에 앞서 비닐로 나무를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비닐 위로 도톰한 천까지 둘러 고정시킵니다. 나무에 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가면 나무 껍질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감는 겁니다.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나무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가진 특성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나무 해야 된다. 동백나무의 경우 잎이 달린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는군요. 동백나무는 나무가 애밀해 가지고 잎을 붙이 놓으면은 죽을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다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굴치 후 이동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잎을 최대한 제거해줘야 한답니다. 비탈진 언덕 위에 있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오랜 세월 무성하게 자란 동백나무. 아슬아슬 사다리 위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나면 단면에 꼭 이 약품을 발라줘야 한답니다. 다른 부위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약품을 발라서 덮고 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굴치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뿌리 주변으로 둥글게 파내려가는 분뜨기를 하기 위해서죠. 땅속 깊이 흙을 파내야 하는 작업. 굴착기가 먼저 나섭니다. 삽으로 경계를 세워주면 그 주변까지 땅을 파 흙을 걷어내는데요. 왜 거기다 삽을 대주는 거예요? 분 크기. 분의 크기. 분을 안 만들면은 나무가 거의 100% 죽습니다. 왜? 자기가 살고 있는 흙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나무가 살고 죽는 거는 나무의 분이 성패를 합니다. 분이 좋으냐야 나쁘냐에 따라서 나무가 살고 안 살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분을 좋게 떠야 돼. 분이 정분이 나와야만이 살 확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을 따는 겁니다. 나무 뿌리와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을 분이라고 하는데 나무 밑둥의 3배에서 5배 크기로 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분을 뜰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에 박아주세요. 나무의 안전을 위해서는 굴착기 기사와 작업자 간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한테는 네. 쏙 작살났지. 나무에 내면은 나무가 바로 박살났대요. 대모 작살났어요. 굴착기로 어느 정도 흙을 걷어내고 나면
곡괭이로 뿌리 주변을 파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거라 왕거이다 왕거이. 드러난 뿌리는 톱을 이용해 잘라주는데요. 이 또한 나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뿌리를 잘라줘야지 아니면 포크레인이 잡아 당겨서 찢기면 나무가 무리가 많이 가. 잘라낸 뿌리 단면에는 살균제를 발라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나무를 캐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나무가 쓰러지는 겁니다. 땅을 파낸 후 뿌리를 잘라내 지탱할 힘이 부족해진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것도 필수 작업이죠. 나무가 쓰러지는 걸 갖다가 안전을 위해서. 굴착기로 어느 정도 땅을 파고 나면 그 뒤는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곡괭이를 이용해 분의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잔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넓고 깊게 분뜨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군요. 분은 좋은데 이게 들고 나가지 뭐래. 장비가 못 들어왔어. 이 나무의 분 크기는 몇 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4톤에 5톤.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 마대를 이용해 분을 감싸줍니다. 분이 깨지거나 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 위로 천연 밴드를 둘러 마대를 고정시켜줍니다. 더 단단한 고정을 위해서 철사로 한 번 더 감아줘야 한다는데요. 천연밴드 이거는 힘이 없고 철사 힘으로 붙는 겁니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철사 아니면은 그냥 예 우리 실떨어지 떨어집니다. 철사로 단단하게 감아주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야 분뜨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쪼아줘야지 이 철사가 쫙 조이면서 분이 단단해져. 드디어 동백나무 분뜨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는데요.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랩니다. 나무를 팔면은 뭐 예? 입에 단내가 나다. 힘드는 것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지. 무작정 나무는 살려야 되니까 파가가지고. 굴착기 한 대가 언덕 위로 올라옵니다. 동백나무의 이동을 위해서인데요. 나무가 앞으로 쏠리거든 얘. 한번 좀 이거 바가지 떼가 잡아줘. 나무를 묶은 끈을 굴착기에 연결시키는데요. 한쪽에선 굴착기로 나무를 들어 올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작업자가 밧줄을 붙잡아 당깁니다. 나갑시다. 굴착기와 작업자가 동시에 줄을 당기면서 이루어지는 이동 작업. 중장비와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라이. 앞으로 라이. 이렇게 줄을 당기면서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나무가 돌거든. 안 잡아주면 나무 돌아가요. 나무의 길이와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착기와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 이동한 끝에 마침내 차량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나무를 트럭 위에 실을 차례. 완전히 상차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됐다, 놓고, 공가라. 좀, 놓고. 만들기 해라. 됐어! 운송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까지 해주고 나면 상차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아이고, 막, 쏙이 후련하지요. 됩니다, 돼. 이제 카페 가서 심고 끝내면 끝마쳐요. 아, 이 실은 여기까지 올리는 게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이제 내려오는 게 경사지라서 큰일 날 뻔해요.
이제 새롭게 뿌리를 내릴 곳으로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김해의 한 커피숍. 다양한 꽃이 피고 지며 사계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정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조개이 다 돼 있는데 요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요 식물라 동백나무 식물라 빼앗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동백나무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식재를 위해 트럭에서 나무를 내려주는데요. 하차 작업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내리면서 조금 더 돌고 돌아가더라 더 돌아라. 됐다 살 내리고 차 빼고. 전깃줄에 주변 나무들까지 장애물이 많다 보니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식재를 할 공간에 나무를 내려놓는데요. 에이 들어봐 에이 다 주면 되는데 에이 개 땡겨. 더 뒤로 잠깐 뒤로 떼고 다 놓고 다 놔봐.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 올리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는데요. 마침내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사장님, 강 사장님. 동백나무의 무사 도착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할 기거든. 정말 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제자로 왔습니다. 감개도 무량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긴 하네요. 근데 다른 나무들하고 어울리니까 얘가 있을 곳이 여긴가 싶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고운 꽃을 다시 피우길 바라며 흙을 덮어주는데요. 분하고 마사토하고 사이에 공기를 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팍 빨리 나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150살 동백나무의 이사가 마무리됩니다. 잘 살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 나무의 꽃말처럼 서로서로 사랑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도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재와 공구를 옮기느라 분주한데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오늘 여기서는 옥상 정원 작업을 할 건데요. 맨 처음 작업으로는 이제 합성목 데크를 까는 작업을 할 거고요. 데크가 이제 다 깔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원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회색 콘크리트 옥상을 푸른 정원으로 만든다는군요. 사람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느 정도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나 나무를 보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원을 가꾸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삭막한 도심 속에서 옥상을 휴식 공간으로 바꾸는 옥상 정원은 녹음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대기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옥상 정원이 만들어질 건물 앞으로 크레인이 등장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은데요. 사용할 자재를 옥상 위로 올리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기 유리난간에는 사다리를 댈 수가 없고요.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위로 올려야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레인에 자재를 고정시켜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이 반복되는데요. 복잡한 도심 속이다 보니 전깃줄이나 건물 유리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회장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정수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파이프가 닿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좀. 네, 잘 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속 내리세요. 자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긴장의 연속인데요. 이 옥상의 상황을 크레인 기사분이 알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무전기로 소통을 하면서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 무거운 자재를 아슬아슬하게 건물 꼭대기까지 올리는 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자재가 무겁기도 하고요. 긴 자재들이 많아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릴 수 없는 자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작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드디어 시작된 작업. 나무 바닥을 설치하기 전 수평 정도를 측정합니다. 옥상의 특성상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계되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스타트를 잘 잡아야 네. 나중에 이 파이프를 계속 우리가 이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해가 잡힌다는 말이죠. 정사각이 나오죠. 그래야 이제 마감판이 정확하게 나오죠. 깔끔해서. 아연 각 파이프를 크기에 맞게 잘라준 후 바닥에 설치해 주는데요. 나무 바닥재만 사용할 경우 휘거나 뒤틀릴 수 있어 아연 각 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해 줄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용접까지 끝낸 틀을 옮기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지금 사다리에 걸려가지고요. 이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데크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늘 변수가 생기는 작업 현장. 정확한 사이즈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용접한 것을 떼어낸 후 다시 작업합니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빨리 하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연 각 파이프로 틀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옥상. 한쪽에서는 바닥 자재를 옮기느라 바쁜데요. 좁고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 작업에 따라 자재를 옮겨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긴답니다. 다른 작업 진행하고 하려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리가 넓지만 이제 작업하면서는 구조물 세워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옮겨줘야죠. 아연 각 파이프로 바닥의 기초가 완성되고 나면 나무 바닥을 올려 고정시키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합성목이라는 그 목재고요. 나무 가루랑 플라스틱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대략 1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연 목재에 비해 습기에 강하고 관리도 쉬운 합성목. 부식이나 파손에 강하다 보니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아연 각 파이프로 만든 틀 위로 합성목 바닥을 조립해 주는데요. 이때 일정 간격을 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자재가 이제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고요. 차가우면 이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벌려가지고. 간격에 맞춰 고정시켜줘야 바닥이 들뜨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시공이 필요하답니다. 옥상 정원 작업 3일째. 이제부터는 정원 공간 조성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바닥에 시트를 깔아줍니다.
건물 그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틈 사이에 균열에 나무 뿌리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요, 건물의 균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비나 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 누수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방근 시트를 먼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방근 시트 위로 오목한 구멍이 있는 배수판을 설치합니다. 이 배수판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직포를 깔아주면 바닥 기초 시공이 끝납니다. 부직포를 깐 이유가 이 위에 식재할 때 흙을 쓰는데 이제 흙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깔아줍니다. 흙만 있으면 식물의 식재가 가능한 지상과는 달리 옥상은 준비 과정이 많습니다. 옥상에 정원을 만들다 보니 흙 역시도 가벼운 것을 사용하는데요. 토양의 무게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주암이라는 광물을 이제 튀긴 거예요. 일반 흙은 이제 물까지 먹게 되면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펄라이트는 일반 흙의 5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옥상에 그 가해지는 하중을 버티기 아주 좋죠. 진주암을 고온에서 가열 팽창시킨 인공토 펄라이트. 가볍고 배수성이 좋아 옥상 정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인공토양인데요. 이 하얀색의 흙을 바닥에 뿌려줍니다. 가벼운 만큼 모래처럼 잘 흩어지고 먼지도 많이 나 꼭 물을 뿌려줘야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포대에서 바로 깐 펄라이트는 많이 날리기도 하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발로 다져줘야 돼요. 펄라이트로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은 금세 하얀 먼지로 덮이는데요. 마스크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물을 뿌려 다져주면 단단한 바닥이 됩니다. 물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안 치다 보면은 이런 데 같이 점점 단단해져요,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 토양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옥상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궂은 날씨에도 작업은 이어지는데요. 펄라이트로 다져놓은 정원 공간에 또 다른 흙이 필요하답니다. 펄라이트의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흙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비가 반갑습니다. 구경 작업할 때는 비가 와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되니까. 비가 오면 따로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되고 먼지가 날리는 것도 적으니 일석이조라는군요. 7대 3 정도의 비율로 깔거든요. 이제 상토가 영양분이 있어요. 펄라이트는 아무 성분이 없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을 때 상토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 배수성이 좋은 펄라이트에 영양분을 품은 상토까지 더해 정원 공간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정원에 식물을 심을 차례. 옥상 위 녹음을 선사해줄 나무들이 도착했습니다. 옥상에 그 식재를 하기 때문에요. 건조에도 강하고 그 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옥상이라는 현장 자체가 거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을 선정을 하죠. 고층의 옥상이라는 환경 특성상 식재되는 식물 역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선택되는데요. 20cm 정도의 얕은 토심에서도 잘 자라고 직사광선과 바람, 건조를 견딜 수 있는 식물이 적합하답니다. 이 위치가 잘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보면서 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공산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무의 그 사이즈나 성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특징과 모양새에 따라 위치를 정하고 나면 식재에 들어가는데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옥상이라는 공간 특성상 관리를 자주 해주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재에서부터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삭막하던 공간이 푸른 식물과 화사한 꽃들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쉴 틈 없이 이어진 작업. 도시락과 함께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호텔이지, 사람아. 일을 하다 보면 배달 음식을 자주 먹게 된다는데요. 조경 작업하다 보면 흙도 엄청 많이 묻고 몸이 좀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식당 가기가 좀 미안하죠. 밥대가 제일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니까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지만 많은 체력을 요하는 일이다 보니 식사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반갑다는군요. 힘들어도 조경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살아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돈 벌어야 좋은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일을 사무실에서 했으니까 그걸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겠어요. 기술이 있어야죠 사람이. 기술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거 평생 직장이지. 한번 배워놓으면. 각자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낀답니다. 이어진 오후 작업. 누구나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타일로 했었을 때 그 더 깔끔한 느낌도 있고요. 다 데크로만 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연 각 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틀 위에 타일을 잘라 붙이는데요. 정원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조경이 이제 쉽게 나무만 심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경이 말 그대로 경관을 만드는 거라서요. 그 나무 외에도 다른 시설물이라거나 그 휴게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업의 막바지. 정원 가운데 공간을 채워줄 자재를 옮겨야 한다는데요. 트럭의 짐칸에서 힘겹게 들어 옮기는 것은 바위 덩어리입니다. 혼자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 옥상까지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험합니다. 자그마한 돌로 하게 되면요, 너무 소규모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큰 놈으로 이제 골랐어요. 무거운 거 한 거의 7-80kg 되죠. 정원을 장식할 조형물로 선택했다는 묵직한 바위들. 이미 나무 바닥과 화단을 만들어 놓은 터라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작업자들이 직접 옮겨야 한다는데요. 자연을 여기다가 새로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물이라는 게 그냥 맨날 잔디랑 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도 좋은데도 다양하게 좀 해야 되고. 무거운 돌덩이들을 싣고 꼭대기층까지 도착한 작업자들. 일일이 하나씩 들어 옮기기를 반복하는데요. 엄청난 무게, 숨까지 가빠집니다. 한번 들고 나면 어때요?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많이 마음먹어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석이기 때문에 무게도 모양도 제각각인 돌덩이들.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옥상 정원의 중심이 되는 곳에 큰 바위들을 설치한 후 주변으로 자갈들을 깔아주면 색다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약 5일간에 걸쳐 작업한 옥상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삭막하던 회색빛 콘크리트 옥상이 푸릇푸릇한 나무와 화사한 꽃을 감상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완성된 옥상 정원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회사분들하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 해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했고 사진도 찍고 이거 촬영 끝나고도 저희가 다 같이 와서 사진도 좀 찍고 기념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진짜 힐링이 되게 많이 되고요. 진짜 뭐 일 끝나도 집에 가기 싫은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옥상 정원. 아름다운 정원의 역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대기 오염 정화 기능까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쁘게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수목들로 조성을 해놨으니까요. 여기를 모쪼록 아름답게 잘 이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